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좀 리뷰를 해보는 차, 지금 여기가 일단 경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탁 트인 이런 어떤 들판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죠. 뭐 산맥이 멀리 보이고요. 네, 멀리 지금 경남 밀양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진행된 게 바로 이 폭스바겐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형 아테온에 대한 이런 출시 행사가 진행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판매율이 높은 차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판매량으로 따지면 베스트 3 안에 드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아테온의 출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차이기도 한데요. 어떤 차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롭게 출시된 차인 만큼 우리가 한번 외관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전면부에서 이게 예전에 나왔던 그 모델과 조금 차별화된 점이다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바로 이 아래쪽에 라디에이터 그릴 아래쪽으로 길게 이어진 요 그릴 램프입니다. 사이드에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는 요 니은자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한 번 더 길게 이제 이 그릴 라이트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LED 램프가. 그러면서 주간주행등 모습에서, 요거는 주간주행등은 아니에요. 이제 야간에 이제 불이 켜졌을 때 여기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로 쭉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새로 좀 생겼습니다. 이 범퍼 하단 부분으로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생겼고, 아래쪽으로 메탈 크롬으로 길게 쭉 가로로 길게 두르면서 이 차가 굉장히 좌우로 넓은 차, 그리고 위아래로 낮은 차,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카의 느낌을 담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좀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량 사이즈를 좀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재원 수치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를 좀, 흰 차를 좀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길이가 지금 4865mm입니다. 전체 길이는 4865mm. 그리고 이 차량의 전폭, 좌우 폭은 1870mm입니다. 1870mm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꽤 낮습니다. 1440mm입니다. 그래서 차체를 탔을 때에도 굉장히 좀 낮은 스포츠카를 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낮은 차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휠베이스가 2840mm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 축부터 뒷바퀴 축까지 이 축간 거리가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그런 거리죠. 2840mm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뒷모습에서도 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차를 좀 탈 것이기 때문에 이 빨간 차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근데 이 차량을 뒷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온의 모습이 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그 아테온의 모습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퀀셜 램프로 지금 불이 좌우 방향지시경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아테온의 그 안쪽에 있는 그 테일램프 디자인 안쪽에 좀 디테일한 모습들이 좀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요즘에는 요 머플러 팁 같은 경우를 많이 안쪽으로 매립을 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좀 친환경 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요거는 머플러 팁이 좌우로 이렇게 트윈 머플러 팁이 딱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솔린 차다라는 점을 그냥 대놓고 그냥 자랑하는 그런 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차의 어떤 그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이 옆모습의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파사트 CC 같은 경우 뭐 그런 차들도 굉장히 옆모습이 예뻤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뒤로 갈수록 이렇게 유선형으로 쭉 이어지는 요 뒷모습, 요 라인들이 굉장히 얇고 잘 빠진 그런 좀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디자인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좀 디자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들으면은 소리들이 나죠. 그르렁 그르렁 소리 나죠. 이게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들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운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막 잡진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그 모델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요 자세히 보시면 요 좀 독특한 거, 이렇게 휠 도난 방지용 이런 좀 볼트가 좀 적용됐다는 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 물론 이 차가 굉장히 잘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실제 와서 앉아보면요, 제가 앞좌석은 제가 앉았을 때 편한 사이즈로 맞춰놨고요, 지금 뒷좌석에 봤을 때 레그룸 공간이 이만큼이 나옵니다. 자, 성인 남성이 탔을 때로 레그룸 공간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거의 한 15cm, 20cm 가까이 나오는, 15cm 이상 나오는 그런 레그룸 공간이고,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됐을 때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많진 않아요. 공간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3c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정도 공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앉아서 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도 물론 앉을 수 있는데 요 가운데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은 보다도 조금 불편하게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다는 점, 요것 때문에 앉기가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겠네. 자, 제가 가운데 요 암레스트를 내려봤거든요. 근데 암레스트를 한번 내리면은 여기에 보면은 컵홀더 하나만 들어가 있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요 버튼을 한 번 더 잡아 당기면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곧바로 연장이 되는 그런 실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내가 가까운데 뭐 이렇게 굳이 밖에 안 내려도 꺼낼 수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굉장히 좀 요거는 괜찮은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용성을 높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제 굉장히 요 차체가 낮기 때문에 요 창문의 어떤 그 개방감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뒤로 길게 창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좌우 개방감은 괜찮은데 높낮이에 대한 개방감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요거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레임리스 윈도우로 되어 있다는 점, 요 점을 놓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요거는 좀 고급차의 어떤 그 느낌, 감성들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을 때 요거는 괜찮은 요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을 봤고요. 이제 요 적재 공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적재 공간, 요 뒤에 있는 버튼을, 엠블렘을 위로 누르면은 버튼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요 안에 있는 공간이 열리는데, 요 특이한 거, 자, SUV나 이런 형태처럼 전체 이 뒷유리까지 같이 올라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있는 공간감을 우리가 살리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칸막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 분리하고 나서 요 안쪽에 조금 더 이제 높이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실을 때에는 조금 더 이게 실용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열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전체에 있는 공간을 보면은 575리터의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열을 접게 되면요, 이 공간감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래서 1557리터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진짜 잘 뽑았다, 공간감이 굉장히 좋게 잘 뽑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제가 2열을 한번 접어 볼 텐데요. 2열을 한 번만 접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요 뒤에 한번 적재 공간 열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재 공간을 열었을 때 살펴보면은, 자, 뒤쪽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공간들, 요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이즈 자체가 1557리터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외관과 또 실내 공간, 그리고 이제 적재 공간, 요 부분까지 좀 빠르게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실제 이 차량은 어떤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탔을 때, 그리고 디젤 엔진에 대한 어떤 그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호는 뭐고 불호는 뭐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행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또 주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뭐 부산이 이 교통체증과 그리고 이제 이 주행에 대한 그 어려움들, 요 모든 것들이 운전하기 쉬운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것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주행을 해보고 또 어떤 부분들이 더 좋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아쉬웠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속도로 구간으로 좀 올라와 봤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도심 구간에서의 어떤 주행 테스트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도로 여건상, 그리고 이제 군집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운전에 좀 제약이 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은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폭스바겐 차량의 오너이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첫 차를 몰고 있지만 이 차량이 굉장히 좀 익숙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구성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다행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립감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자면 뭐랄까요, 조금은 더 이제 그런 스포츠카를 모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스티어링 휠의 어떤 그립감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게 세단이지만 조금 두툼한 SUV의 그립감과도 좀 비슷하다라는 좀 두툼한 그립감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자체의 어떤 스티어링 휠에 대한 어떤 그 장점은 뭐냐면 이게 정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한번 이 버튼을 눌러봤어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좀 눌러봤는데, 만지자마자 뭔가 띠릭띠릭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햅틱 반응처럼 그런 느낌들이 딱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터치감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반응 속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 속도, 차체에 대한, 차량에 대한 그 스타트 스탑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주행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체가 굉장히 낮게 깔려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의 뭐 전체 높이가 이제 1.4m가 조금 넘는 그런 높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단 중에서도 약간 좀 스포티함,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이렇게 쿱 라인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유선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차체가 많이 낮게 깔려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속도감을 즐기시는 분들이 탔을 때에는 이 차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속도감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 그렇게 빠른 건 나 원치 않은데 조금 부담인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계기판,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다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그 트렌드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됐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보는 데에는 어색함이 없고요. 10.25인치니까 뭐 시인성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자체도 뭐 한 9인치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시인성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냥 무난하다. 그리고 실제 안에서 이렇게 대시보드 상단이라던가 이런 데 보여지는 건 뭐 카본 재질로 좀 만든 것도 그렇고요. 그런 점들에서는 조금 익스키 처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거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려고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무난한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런 무난함을 조금은 바꿨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 들어오니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시죠?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30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분위기라던가 이런 좀 개인의 그런 좀 기분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IQ 드라이브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IQ 드라이브 기술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설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최고 제한 속도가 뭐 한 100km 정도 뭐 좀 넘어가면은 이제 그쯤에서 이제 멈추잖아요. 근데 210km까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200km가 넘어가는데 내가 직접 컨트롤 제어를 하지 않아도 차량이 그거를 제어를 해준다고? 그만큼 어떤 안전 성능에 있어서는 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래도 되나? 약간 그 부분이 좀 믿음이 좀 안 가는 것도 있고 의심이 되는 것도 있어요. 스티어링 휠을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속도계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세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터치만 정전 방식이에요. 살짝 건드려주면은 뭐 100km, 200km, 110km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 120km 정도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최대한 많이 붙여놨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제가 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코너길을 빠져나가고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손은 이제 스티어링 휠에 올려놓고 있고요. 근데 발은 지금 두 발을 다 뗀 상태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레이더 라이드 센서가 제대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는 조금 예전에 느꼈던 차들이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편으로는 조금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반응을 잘 못 잡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에는 굉장히 무난하게 잘 달려주는 모습을 일단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뭐 1km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10km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운전하기에는 상당히 좀 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앞차가 지금 방금 끼어들었죠. 끼어든 차량을 조금 늦게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속도가 확 좀 멈춰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행하면서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젤 차량이잖아요. 간단하게 좀 재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최고 출력은 200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40.8kg/m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이 보통 움직임이 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차를 보면서 느낀 그 생각은 디젤 차가 움직임이 둔한 차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성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응답성을 바탕으로 좀 뭔가 드라이빙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운전해도 되겠다, 앞차와의 뭐 간격이 떨어지거나 벌어지거나 했을 때 내가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이제 에코, 뭐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총 5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인디비주얼로 들어가서 조정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그 여러가지 DCC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장치들을 한번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CC로 들어가면 스포츠 모드 단계를 단계별로 또 이렇게 컴포트, 노멀, 스포츠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라 보면요, 이제 스포츠 모드에 좀 더 이제 더 강한 그런 강점을 지닌 차로 이제 주행을 하겠죠. 좀 민감하게 조금 이렇게 좀 민첩성이 좀 뛰어나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막 드라마틱한 그런 좀 반응들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반응이 좋았다,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뭔가 주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좀 믿음이 가는 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이게 또 차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차값이 한 5천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뭐 세단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500만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디젤 엔진이다 라는 부분이 과연 이 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소비자로서의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살짝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금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밋밋한 세단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을 문을 열었을 때 이 프레임리스가 굉장히 나 스포츠카 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에는 이 차 선택해도 괜찮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임리스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속도가 한 100km가 조금 넘어가니까 외부 풍절음이 조금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차가 마감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신경을 썼지만 외부 풍절음까지는 완벽하게 잡지 못했다라는 점들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부 마감 자체가 나쁘지 않은 차량인 것 같은데, 그런 잔진동에 이런 것들도 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젤 차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차의 기본적인 마감 자체가 외부 소음이나 풍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제가 다 좋은데 이제 그 엔진 부분, 이제 디젤 엔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3년 내년부터는 전기차를 유럽에서는 거의 의무화돼요, 판매가. 그리고 디젤 엔진이 굉장히 찬밥 시세가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최근에 또 요소수 대란 문제도 한번 겪었잖아요. 물론 이게 화물차에 한해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디젤 엔진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엔진도 그 연비 효율도 좋고, 그리고 이제 견고하고, 그리고 힘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많이 그런 좀 장점들이 좀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전기차로의 인프라나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구성이 갖춰지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우리가 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최소 5년이죠. 자, 그러면은 5년 정도 내가 재밌고 정말 잘 차를 타보겠다라는 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 차 선택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고장이 없고 그리고 검증이 된 그런 엔진을 바탕으로 한 차량,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거의 마지막 그 디젤 엔진의 완성도 높은 디젤 엔진을 몰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겠다, 시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이 차를 몰기에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조금 더 생기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소비자를 선택한다면 누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뭐 부부의 뭐 아이 2명이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린 아기, 아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 차를 타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거동이 가능하고 이제 유아의 어떤 그 나이대에 접어든 아기가 있으신 분들, 그런 가족 구성원이라면 한 4명 정도가 이 차를 타기에도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달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연비나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일단 그냥 주행을 했는데 45km 정도 지금 달려왔고요. 지금 찍혀있는 연비가 16.5km/L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주행을 했는데도 15.5km가 이제 공인 연비인데 그 공인 연비보다도 더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와인딩이 가능한 그런 좀 꼬불꼬불한 그런 좀 언덕길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런 길을 갈 때에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언덕들을 거의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한번 넘어가 봤어요. 근데 차량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느꼈고, 그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소프트한 그런 느낌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가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하체 그립감이 좋으니까 꿀렁꿀렁한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몰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도 굉장히 이 힘 안 들이고 잘 받쳐주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고 나가는, 언덕길도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도 괜찮고, 그리고 힘이 부족하다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런 좀 조향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 없이, 무리 없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점도 역시 그런 차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그런 기술들을 다 노하우들을 잘 녹여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전혀 뭐 이렇게 뭐 힘이 부족해서 뭐 달리는 게 버거워, 나 힘들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니고, 이 시승을 하면서 코스를 이런 곳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구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스를 잡았구나 라는 생각들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제가 뭐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아테온이라는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인 그런 좀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정말 많은, 디자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장점이 참 많은 그런 차량이다 라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짚었던 그런 좀 내연기관의 어떤 그 디젤 엔진에 대한 그런 좀 어려움, 그리고 주행할 때 느꼈던 조금 그런 좀 단점들,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도 이제 어떤 펀 드라이빙, 그리고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뭐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해 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그런 차량들로 더욱더 인사를 드릴 수 있는 TV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자의 현실 신차 리뷰였습니다.